제가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고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 계신 분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 문단에서 오신 최고 어르신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정화 우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3650 국제로타리 총재님이십니다. 우리 총대장님 이영석 총재님이십니다. 우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이화여대 부총장님을 역임하신 유장희 전 총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에게 추천사도 써주셨는데요. 우리 현대그룹의 부회장님을 역임하신 김무일 회장님이십니다. 월남전 참전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남전 특명부대 해병대로 다녀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방기봉 회장님이십니다.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동구, 제가 강동구 사는데 강동구에서 대표로다가 부총장님하고 국회의원들이 오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못 오시고 우리 박내철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대 부총장님이시고 천안 충주 캠퍼스 총장님 하신 우리 로타리 제가 직접 모시고 있는 총장님. 네, 정명태.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석주선 박사의 그 수제자이신데 디자이너이십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아직 30대 소녀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번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만들어주신 작곡가 선생님이신데요. 최선기 작곡가 선생님이 저기 연예인처럼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저작권협회 회장님이신 백순진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로타리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안상민 선생님의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올라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앞에 소개를 해주셨듯이 한국저장인협회 우리 백순진 선배님께서 곡을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상민 선생님께서 이 시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그 시와 그 음률이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뒤에 우리 안상민 선생님의 그 시 적어주신 그 멋진 시가 지금 뒤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시낭송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기타로 통기타 하나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시낭송을 좀 하겠습니다. 리버브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럼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님 그리는 밤, 안상민. 바람이 고요히 걸어와도 바스락바스락 소리 들릴 듯한 고요한 밤. 그대 오는 소리 금방이라도 들릴 것만 같아 귀 기울이다 창을 열면 별빛만 소록소록 쌓여갑니다. 안개가 고요히 걸어와도 사그락사그락 소리 들릴 듯한 고요한 밤. 그대 오는 소리 금방이라도 들릴 것만 같아 귀 기울이다 창을 열면 별빛만 소록소록 쌓여갑니다. 우리 안상민 선생님께 큰 박수로 멋진 시를 만들어서
네, 여기에 우리 백순진 회장님께서 작곡을 해주셨는데 제가 노래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막 나와서 어제 처음으로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람이 고요히 걸어와도 바스락 소리 들릴 듯한 고요한 밤 그대 보는 소리 금방이라도 들릴 것만 같아 귀 기울이다 창을 열면 별빛만 소록소록 쌓여갑니다. 별빛만 소록소록 안개가 고요히 걸어와도 사그락 소리 들릴 듯한 고요한 밤 그대 보는 소리 금방이라도 들릴 것만 같아 귀 기울이다 창을 열면 별빛만 소록소록 쌓여갑니다. 별빛만 소록소록 제가 어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와 가사와 노래를 그래서 급하게 연습을 좀 했는데 괜찮으셨죠? 워낙에 이 선배님이 만드신 멜로디와 이 가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선생님 일어나시죠. 우리 백순진 선배님. 뭔가 4월과 5월 밤이 부르신 4월과 5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백순진 선배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4월과 5월에 예전에 4월과 5월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음악으로 추억과 위로를 전해주셨던 가수 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기 전에 짧게나마 우리 백순진 선배님 4월과 5월의 곡을 후배 가수로서 한 곡 짧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장미라는 곡을 조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면 함께요. 당신에게서 보내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징그러운 싸그리 두 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이 부를 때 당신이 부를 때
오늘이 나래요 잠 못 이룬 나를 저격하네요 어떤 꽃송이 가슴에 꽂히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은 어쩌면 당신은 감사합니다. 엄지였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서 사회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등단한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 자랑스러운 또 시인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김무일, 여기 축사를 써주신 김무일 선생님도 또 우리가 자랑하는 시인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로타리안이십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우리 안상민 시인께서 귀한 시집을 이렇게 내셨는데 정말 저도 몇 편 읽었습니다만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악전고투 그때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그리고 전반적인 국력으로 봐서는 전 세계에서 6등까지도 올라간 대단한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우리의 그 용사들, 국군 용사들, 그리고 또 참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의 선구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부강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안상민 시인은 장사리 전투에 그 아주 혹독한 전쟁 상황을 잘 묘사하면서 대서사시를 쓰신 겁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장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말 사투를 벌이신 그 선열들의 그 애국심 우리는 그 책에서, 시집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김덕영 감독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건국전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 대한민국의 열렬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이 나라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합심단결해서 이렇게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내라는 그런 기록이 역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 우리 국가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단결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로 키워온 민족인데 지금은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안상민 시인 같으신 분이 이렇게 멋진 시집을 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시고 또 감동스럽게 해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시대를 사는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축하하여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야는 전쟁사 중에서 학도병의 일기 같은 것을 대서사시로 옮긴 우리 안상민 선생님의 이런 시집 출판에는 반드시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축사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단체가
역사도 60년이 넘고 지혜 지부가 200개가 넘으니까 행사가 미리 잡혀 있어서 못 오게 돼서 제가 대타로 온 것 같습니다. 한국문인협회를 대표하는 축사로서 좀 더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저는 여기 어제 오늘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 이 장살이라는 것이 제 고향이 포항 그쪽입니다. 그리고 6.25 때야 50년 6.25 때는 제가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살아온 전생애가 그 6.25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잊지 못할 6.25 잊어서는 되지 않는 우리의 한국 역사상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안상민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잊을 수 있었던 것을 본인은 못 잊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인이 못 잊겠다면 그거는 진리입니다. 안상민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꽃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할 때 자기는 학도병의 그 처절한 그 삶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학적으로도 썼어야 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시인은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문인이고 시인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그냥 시를 쓰기도 힘듭니다. 매우 어려운 그 길에서 한 제목, 장사리 전투라는 한 제목 학도병의 이야기를 한 테마로 해서 길게 서사시를 쓴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양날의 칼을 들고 몸소 뛰어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안상민 선생님의 애국심과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홍과 그리고 사나이로서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열렬한 본인의 심사를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전부터 어려움이란 것은 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서 전쟁의 참화만큼 피비내 나고 엉뚱한 사람이 다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같이 포기한다는 그 엄중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6.25를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장살리 전투의 학도병의 그 산한 그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국민으로서 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혼불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을 나르고 지구를 나르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직접 글로서 시로서 문장으로서 해낸다는 것은 역사의 청사에 남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나 하기 좋은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을 문학에서 삶에서 건져 올려서 오늘의 작품집을 여러분 앞에 미흡하지만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안상민 선생님의 자기 인생 전부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애국하고 애족하고 애양하고 전쟁을 미워하고 우리가 한패가는 이 나라를 꽃밭처럼 가꾸고 영혼처럼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런 몸부림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도 다 함께 이 시점을 통해서 다시 장살이나 6.25나 잊어서는 되지 않다는 우리 역사의 사실을 문학인은 문학으로서 가수는 가수로서
그리고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그 혼을 이어가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우리가 세계 10개국에서 1위국, 상위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겁니다. 잊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장사리 전투, 그것이 우리 7번 국도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경주로 포항으로 가서 저 영덕까지 가는 그 7번 국도사에는 정말 철의 대한민국의 태평양 바다가 거기서 절벽에서 부서지고 장사라는 아름다운 모래가 깊게 붙여 있었다 해서 우리 어릴 때는 거기에 해수욕도 가자고 아주 어릴 때 어른들이 장사에 가자, 장사에 가서 해수욕하러 가자 하는 아름다운 곳을 지칭했는데 거기에 피비린내 나는 우리의 역사가 숨어 있고 역사가 현장에서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 대세임이 오랫도록 문학에서 예술에서 성화시켜서 더욱더 빛나는 우리의 역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 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아자아자 우리 국민들이여 시인들이여 예술인들이여 함께 나아가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안상민 시인의 그 용감무수함과 그리고 정서적으로 빛나는 그의 정신세계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인사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에 저기서 간첩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렇게 조준하고 있다가 방아쇠를 당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겨져가지고 빵 해가지고 나가지고 그냥 군대가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병이 들어와서 보니까 열심히 근무 쓰다가 이렇게 한 걸로 되고는 이제 적이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할아버님이 순국하신 독립유공자시고 저는 손자로서 어릴 때부터 어떤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시절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로타리에 입회를 해서 물론 봉사단체이지만 여기에 수많은 정말 존경하는 애국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까 축사를 해주신 분간성장 위원장을 지내신 유장희 총재님을 비롯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무일 회장님 또 오늘 행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전병태 회장님 또 작곡해주신 백순진 회장님 또 백선엽 기념사업 회장님이신 방기봉 회장님들 정말 이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시고 제가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역량으로 제가 항상 로타리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애국심을 유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안상민 저자께서 평소 이분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봉사 발표 로타리 하면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이 책을 내시는 걸 보고 글도 이렇게 잘 쓰시나 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쭉 한번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이건 완전히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간단하게 쓰려고 했다가 정말 모든 고증을 다 해서 쓰느라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또 그냥 학술 서적 그냥 뭐 수필이 아니라 시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시로 쓰신 걸 보고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연상이 됐습니다. 일리아드는 그리스의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라스를 긴 장편 서사시 아닙니까? 바로 이 책이야말로 우리 애국 서사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일장이 새싹이 흐르는 나라, 신생 독립국, 청천벽력의 날벼락 7장에 나오죠. 6.25 발발했습니다. 그때 학도병 영웅 용사들이 전선에 서서 2부에 들어가서는 장사리 전투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도병 영웅들이 31장에 가서 적들을 박살내고 35장에 우리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밑거름 되게 하소서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학도병 영웅들이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잊혀져가는 이런 영웅. 인천 상륙작전은 알아도 장사리 전투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분들 또 이 전투를 발굴해 주신 우리 안상민 저자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학도병 영웅들, 이거는 소년병인데 제가 최근에 소녀병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극비사항이라 안 알려졌는데 CIA에서 몇 년 전에 비밀 해제가 돼서 알려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상민 저자님께 그런 소수를 드리고 다음 서사시를 소녀병에 대한 서사시를 부탁을 드렸더니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소녀병에 대한 또 명서사시가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미래를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애국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단을 대표하시는 강정화 부이사장님, 그리고 이영석 총재님, 유장희 총재님, 김물 회장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평생에 가서 한 번 뵙기 힘든 분들인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고, 또 여기 경제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또 우리 문학계, 학계에서도 와주셨는데 일일이 호명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 학도병 영웅들과 잊혀진 장사리 전투란 이 책에 대해서는 줄필이라고 겸양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저는 보잘것없어도 이 책 안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영웅들이고 너무나 훌륭하신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제 글이 그렇게 썩 잘 쓰지 못해서도 절필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읽어주십시오. 이 글을 쓰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우연한 게 그 울진에 있는 자왕사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작은 암자가 있는데 이 암자는 작은 암자인데 그 안에 그 유엔군, 미군 전사자들 8사단, 3사단 이런 분들이 수만 명씩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비석을 모셔놓고 그분들의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 저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만 절인데. 그래서 여기 최선기 작곡가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저 선생님께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하고 노래를 한번 6.25 전사자들을 위해서, 특히 학도병들을 위해서 이름 없이 돌아가신 만들자 그래서 작사를 위해서 한번 제가 학도병들이 전투했던 전적지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그 사료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정말 피눈물 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큰 글을 쓴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작은 그런 보통의 시로 써서 우리 서울문학에다가
제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 문단에 계신 그 어르신들께서 그 보는 눈이 계신지 저보고 서사시로 제대로 한번 써보라 이런 권유를 하셔서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 쓰기 시작했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글을 쓸 때마다 일부러 올라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들은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절로 쓸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썼고 또 이런 장편 서사시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이게 글이 서사시가 맞는지 단편 소설인지 수필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참고문헌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전쟁 서사시를 이렇게 수만 대에 달하는 서사시를 쓴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내게 되었고 뭐 글 자체보다도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우리 원로 어르신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충성심 너무나 고마운 마음 그리고 그분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그 죄송한 마음 그걸로다가 어떤 형식의 부에 안 받고 책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사실 책을 몇 편 냈지만 한 번도 출판 기념회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없는데 뭐 이번에는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사실 요새 6월 달이 됐고 호국 고운의 달인데 거리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 플래카드가 아주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 같으면 뭐 그냥 6.25 관련된 그런 글귀가 많이 있는데 호국 고운의 달이라는 국가에서 정한 달인데도 뭐 호국의 호자도 안 들어가 있고 6.25의 육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민주만 들어가 있어요. 그 지금 다수당이 많이 있지만은 한 번도 그런 걸 못 보고 야 이거 큰일 나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국회의원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불과 70년 전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한 몇만 명 되십니다. 몇만 명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여기도 직접 강정화 부이사장님도 겪으셨고 그랬는데 그 6.25로 까맣게 있고 다른 생각들만 하시고 이 나라가 저절로 이렇게 지켜지는 나라가 아닌데 참 한심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잘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바쁘신 어르신들과 이렇게 인사분들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가능하면 좀 많이 보급돼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갖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오히려 6.25 때보다도 지금 사실은 더 살벌하게 이 주변 정세가 소련이나 중국이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GOP를 허물질 않나 방어 장벽을 허물질 않나 굉장히 한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6.25 때 불과 70년 전에 있었던 이 아픈 이야기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힘 좀 쓰셔가지고 좀 여론 형성에 힘이 있으신 분은 여론 형성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재력이 있으신 분은 좀 재력으로서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전부 지도자분 되시는 분들이니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좀 많이 읽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긴 얘기보다 기낭송을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조금 몇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노안이 있어서 안경을 벗어야 글이 잘 보입니다. 6.25 시작 전서부터 제가 이 글을 썼는데 그 다부동 전투하는 장면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 비는 받칠 수 있어도 물러서지는
못한다. 하늘에 뜬 수많은 별만큼 수없이 날아오는 적의 총탄세에 대응 사격이 시작되고 조명탄이 터지고 고함 소리가 들려 피가 흐르고 여기저기 뒹굴며 쓰러져가는 병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 유일한 생명을 망설일 사이도 없이 머뭇거릴 틈도 없이 바치고 또 바치고 낙동강 전선의 방어를 위해 미군도 총력을 다하여 전투에 임하였다. B-29 폭격기 98대를 동원하여 단 26분 동안 가부동과 마주하고 있는 적진에 960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개미 한 마리 살아남기 힘든 엄청난 폭탄 세례. 적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화염과 연기뿐이었다.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라곤 사람도 짐승도 나무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적진. 풀잎 하나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었다. 그냥 걸어가서 적진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선봉중대가 적진으로 들어서는 순간 총탄 세례가 날아오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나를 따르라! 비장한 각오로 장군이 직접 선봉에 서서 싸우는데 그 누가 뒤로 물러서냐? 우리의 기세, 하늘에서 내려온 신군이라 할지라도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이라 할지라도 무서워서 얼벌 떨며 도망치지 않고는 못 배견할 용감무쌍한 기세, 그 거침없는 기세에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처럼 지독하기만 했었던 적들은 혼비백산 앞을 다투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부대, 같은 병사들이었지만 적들은 새로운 지원군이 온 것으로 착각하였다. 그렇게 착각할 만큼 우리 군사들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을 모르는 전혀 달라진 그들. 제 아무리 죽지 않는 불가사리라 할지라도 결코 살아남아 맞서기 힘든 제1사단 11년대 1대대 장병들의 기세에 맞설 자가 그 어디에 있으랴. 사단장이 직접 소총을 들고 제 선봉에 서서 돌격하는 부대, 그 어떤 적이 감히 막아설 수 있으랴. 장군도 간부도 병사도 경찰도 군무조차 없는 합도병도 의용군도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전선을 지켜내었다. 낙동강 전선을 그렇게 피로써 지켜내었다. 장면을 건너뛰겠습니다. 772명의 학도병 대원들이 모집되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순박한 학도병들, 이 어린 학도병들을 주 자원으로 하여 1950년 8월 27일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가 창설되었다. 개전 이후 밀리기만 하였던 6.25 전쟁, 그 판세를 일거에 뒤집어 볼 대역전의 대작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낙동강 전선. 먹잇감을 앞에 놓고 승냥이가 입을 딱 벌리고 마지막 한 입을 물으려고 하는 그 긴박한 최후의 순간, 적의 옆구리를 물어뜯으며 대반격의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역사적인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작전 계획을 모르도록 은폐할 작전이 필요하다. 병서에 나오는 유명한 병법 성동격서, 동적인 포함해서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할 것처럼 일부러 소문을 낸 후 실제로는 그곳에 소수의 병력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적들은 이에 속아 전력을 이곳 장사항에 집중하여 진짜 작전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오성장군, 맥어더 장군이 직접 진지하는 연합군 주력부대는 막강한 전력으로 거의 우주공산인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이다. 완벽한 승리본식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장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적진으로 향해 가는 장면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날따라 불어온 태풍 케지아로 인해 항해가 어려운 상황, 그런데도 출항해야 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결정되어 있었으니 이 날짜가 지나버리면 작전의 의미가 전혀 없다. 어찌하랴 최소한 그 날짜 그 이전에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덮쳐오는 성난 파도처럼 맞장가는 불섭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적진을 향해 돌격하리라.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젊은 장병들에게, 어린 학교병들에게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돌격, 또 돌격. 침략자들아, 내 앞을 가로막을 자 그 어디에 있는가. 나올 테면 나와라, 막을 테면 막아봐라.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할 제1유격대가 학도병 농사들이 모조리 박살내 주리라. 장면을 이동하겠습니다. 상륙작전이 끝나고 귀환작전하는 장면입니다. 날 저무는 하늘, 심장을 터뜨려 피를 뿜어놓은 듯 붉게 타는 저녁 노을이 서럽지만 돌아가리라. 내 기어이 돌아가리라. 나의 전우야, 함께 피 흘린 나의 전우야, 기어이 돌아와 살려내리라. 하늘 높이 태극기 흔들며 어깨 동무하고 함께 귀환하리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 결될 것이 뻔한 지역의 땅, 적진에 기꺼이 남아 어무해준 39명의 39분의 전우들 덕분에 승선한 640여 명의 대원들 모두가 무사히 귀환하였다. 용사들이시여, 이렇게 살아남아 영광된 조국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부와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후손들은 무슨 말로, 그 어떠한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무슨 말로, 그 어떠한 말로 죄송함을 표현해야 합니까? 님들이시여, 그저 울먹이며 한없이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